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고양경찰서 왜 이러나 논산 시각장애인 오원복의 출석 요구서 2장을 송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오후 4시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후 4시에 받았는데 오전 10시까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래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는데 2026년 4월 30일 오늘이죠. 오전 10시까지 나와라. 오전 10시까지. 이걸 2장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2장. 네, 2장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출석 요구서 3번 보내면은 그때는 3번 나갔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체포할 수 있다. 네, 이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송위원장 그때도 막 출석 요구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런 하나의 그냥 출석 요구서 이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원복을 무고한 사건이다. 무고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아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진술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이게 아예 처음이죠. 처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수사를 한 거야. 한 번 수사를 했는데 한 번 수사를 했는데 또 수사가 필요하니까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한 번, 2번, 3번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체포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아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그런데 이제 오원복 선생님은 한 번도 지금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은 이거 왜 고양경찰서에서 잡느냐.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제주도에서 고소하게 되면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피의자 주소지로 관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논산이 관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양경찰서로 나와라. 그리고 자기들이 촉탁수사, 그러니까 촉탁수사는 고양경찰서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로 잡고 여기서 이제 송치를 하든 불송치를 하든 결정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결정권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꼼수를 많이 버리거든. 내가 그동안 많이 겪어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빨리 이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송. 그런데 촉탁수사라는 건 뭐예요? 촉탁수사는 거기서 수사받게끔 해주는 거야. 거기서 수사받고 다시 그 서류를 자기가 받아갖고 자기가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촉탁수사와 이송의 차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역에서 수사받게 해준다고 고마워 땡큐 했는데 나중에 결정권을 고양경찰서가 갖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여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원복 선생님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거 다 언론에 다 제보해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2통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4월 30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라. 근데 오후 4시에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누가 고소를 했나 보니까,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다라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장애인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그런데 지금 이 오원복 선생님은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이자에게 대질신문을 요청하고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사관을 통해서. 그런데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대질신문을 하자, 거짓말 탐지기 하자, 막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치가 됐는데, 그런데, 이자는 지금 전에도 대질신문에 나오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뒤집어 엎었어요, 하루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대질신문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찰은. 네, 강제로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원복 선생님은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수사심의를 요청했고,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고소인, 피고소인이 같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수사관한테 요청하라. 수사관은 또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하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다 지금 요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한 여성하고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이 오원복 선생님이 있는 그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한 트럭을 싣고 와서 하자고 해도 그런 쌍욕을 하면서 그런 X하고는 자기 안문에도 없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아랫도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동해야지만 아랫도리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에요. 네, 모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에도 이 법정에 이제 섰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 변호사가 네,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나갔냐, 네, 경찰 수사받을 때 진술서 읽고 사인했냐,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가짜 장애인인 것처럼 몰고 갔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민원을 놓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오원복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제종교범죄예방협회 한 분도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아주 엉터리인 거야. 5월 6일 날 발행했다. 5월 6일. 5월 6일 아직 오지 않았어. 5월 6일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5월 6일에 발행했지? 그리고 5월 6일 10시까지 나와라.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한 번도 조사 안 받았는데 왜 전이 나와? 왜 전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인태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라. 네, 고양 경찰서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 내가 저번에 방송했죠? 저도 받았는데 내일 당장 아침 10시까지.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냐고. 아침 10시까지 어떻게 나가? 밤에 저녁에 받았는데 저녁에 확인한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갔다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밤에 막 전화를 하니까 그래도 전화를 받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은 전화 안 받았으면은 제가 완전히 뭐 또 불출석으로 해가지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발생될 뻔했죠. 네, 그런데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보면은 4월 17일에 네, 너야말로 체포영장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조사받아라. 이 체포를 언급합니다. 네, 그리고 이 땡땡이라는 자, 네, 이 자가 이제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하고 법원에도 같이 나타났던 자인데, 이 자가 체포되기 전에 조사받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포되기 전에 조사받으러 가라. 네, 그러니까 체포, 계속 체포죠? 네, 그리고 지금 국제종교범죄예방협회 한 분도 체포 언급이 되고, 오원복 선생님도 이런 정황이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고 도리어 지금 뭐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이자가 예전에 한 경찰관이 체포영장 발부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쌍욕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또 팀장한테 전화해서 막걸리 한 잔 마시자 이러니까 그 팀장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네, 이거 이제 사건 다 끝나고 네, 이거 사건 중에는 관계인을 못 만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자가 전에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영부인하고 찍은 사진, 국회의원들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돌려엎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아주 어처구니 없게 그 허경영 비서실장하고 하는 얘기 보면은 내가 우리 친형이 조폭이고 조폭 두목이고 그 조양은이라는 조폭 경력이 있는 사람이 형님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동성노파 애들 동원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고양경찰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강력하게 이슈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